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진대명의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5번째 궤와 36번째 궤입니다. 진대명의. 진은 뭐냐면 그 상황이 쉽지 않은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아주 힘차게 힘써 날아오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명의는 반대로 그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차라리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경우, 그게 명의입니다. 진대명의. 그런데 이 명의궤는 그 기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기자. 한번 보실까요? 진궤와 명의궤에는 진궤에는 강후가 등장하고 강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 명의궤에는 기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이 은나라 후예로 우리 고조선으로 이주해서 고조선의 왕이 됐다는 분이죠. 그래서 기자. 그 각각 강후와 기자가 주인공입니다. 이 동시대 인물이죠. 동시대 인물. 강후는 누구냐 하면 이제 주무왕의 동생이죠. 주무왕의 동생. 그 주무왕을 잇는 성왕에게는 숙부가 되죠. 숙부. 그래서 원래 이름은 강숙입니다. 강숙. 그래서 사료에는 강숙으로 등장하고 있죠. 이 강숙은 그 은나라 유민들을 그 다스리라고 이 위나라에 봉해졌습니다. 위나라 제후로 봉해졌는데 그렇게 이 은나라 유민을 다스리라고 이 분봉된 그 천자의 숙부가 몇 명 있는데 다른 숙부들은 그 은혜 유민들하고 결탁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강숙은 그러지 않고 자기 맡은 임무를 아주 모범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천자를 보조하는 삼공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 인물이 강후죠. 그리고 그런 인물이 강후고 반면 기자는 은나라 후예인데 주무왕이 이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가 그 아주 현인이기 때문에 기자를 몸소 찾아가서 그 자신의 신하가 되어달라라고 이제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가 그걸 거절했죠. 거절하고 기자는 나는 고조선 쪽으로 가겠다. 뭐냐면 고조선은 이족의 나라죠. 이족. 기자는 바로 은나라 후예란 말은 기자도 이제 이족이죠. 동이족의 나라가 은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기자는 뭐냐 하면 나는 이 은혜 후예이기 때문에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무왕을 나는 섬길 수 없고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동이족들의 나라인 고조선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떠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주무왕이 이 기자를 붙들고 제발 좀 가르침을 달라.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면 될지 가르침을 달라고 했을 때 기자가 주무왕에게 남겨준 가르침이 바로 홍범구주입니다. 홍범구주. 그 제왕의 통치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가르침을 담은 홍범구주죠. 그래서 이제 기자가 아주 그 어떤 유학의 역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홍범구주라는 그 제왕의 그 책무에 대한 가르침을 남겼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무왕에게 남겨주고 고조선으로 떠나서 고조선으로 가서 고조선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명의궤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기자가 고조선으로 가서 고조선에 있는 그 동이족들을 교화시키고 그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담은 게 바로 명의궤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기자의 얘기는 사실은 그냥 전설로만 여기기도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 그런데 그 최근에 중국이 각종 그 경제 개발을 하면서 여기저기 땅을 파는 과정에 그 여기 시대 그 청동기 유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청동기 유물 중에 기자가 고조선으로 가는 이동 경로에 그 기씨 일족이 새겨진 청동기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중원에서 고조선 쪽으로 이동했던 것을 뒷받침하는 청동기 유물들이 지금 출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 얘기가 단지 신화가 아니라 역사의 반영일 가능성을 1층 높여주고 있다. 그게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역에 이런 그 명의궤에 있다 같이 보시겠지만 그런 주역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것 역시 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와 강후가 서로 좀 대비되는 길을 걷고 있죠.
이 강호는 고조선 유민을 이 주나라 신하로 남아서 고조선 유민을 다스리는 길을 갔고, 기자는 그 주나라 신하가 될 수 없다고 떠나서, 제가 말을 잘못했네. 은혜 유민이죠. 은혜 유민. 은혜 유민 역시 동이족은 동이족입니다. 은혜 유민을 강후가 다스리는 길을 갔고, 기자는 떠나서 주나라 신하가 될 수 없다 떠나고 고조선으로 가서 고조선에 있는 이족을 다스리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대비되는 길을 갔기 때문에 각각 진괴와 명의괴를 상징하는 주인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먼저 그 강후가 갔던 길을 보여주는 진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인데, 진은 이 글자가 요것도 진입니다. 진 플러스 해일이죠. 해일. 진 플러스 일이죠. 진은 이르다, 나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해가 솟아오르는 것, 그게 진이죠. 진. 그리고 석외전은 진은 진이다. 이 진은 뭐냐면 새가 날아오르는 것이죠. 새가 날아오르는 모습. 그리고 잡괴전은 진은 해가 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특히 나아갈 진자, 제 이름 기진에도 이 진인데요. 이게 뭐냐면 나아갈 진이죠. 나아갈 진은 이게 이제 나아가는 것이고, 이거 새죠. 새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그린 것이 나아갈 진입니다. 뭐냐면 새, 이 몸집이 큰 기러기 같은 새가 처음에 비상하는 모습을 보면, 그 기러기가 물 위에 있다가 비상하는 모습을 보면 쉽게 그렇게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몸이 크기 때문에 그 비상을 하기 위해서는 한참을 일종의 도움닫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물 위를 한참 발을 구르고 날개짓을 하고 한참을 달려가다가 비행기가 나르는 것처럼 간신히 날아오르죠. 그것을 그린 게 진입니다. 진은 뭐냐 하면 아주 애써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행기가 날아오르려면 처음에 빅푸쉬라고 해서 처음에 날아오를 때 가장 연료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날아오르면 공중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그렇게 연료가 많이 들지 않는데, 날아오르는 과정에 아주 많은 연료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처럼 힘든 상황을 견디어내면서 노력해서 힘차게 날아오른, 그게 진입니다. 진. 이 진의 길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비상을 추구하는 것, 그게 진의 길입니다. 한번 그러면 보실까요? 진의 길은 괴사를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괴사에서 종합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진의 길은 괴사를 먼저 이해하시면 그 효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괴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진의 길은 강후가 하사받은 말로써 번성하게 하여서 하루 낮 동안 3번 접견을 받게 되었던 일과 같은 상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진의 길은 강후가 하사받은 말로써, 요거는 뭐냐면 은나라 유민입니다. 은유민으로 이루어진 위나라의 책봉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은나라 이 유민들, 왜냐하면 은나라 유민들은 지금 막 멸망당한 나라이기 때문에 만국의 백성으로서 한이 맺혀 있겠죠.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그 어려운 임무를 부여받고 위나라의 책봉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다스리기 쉽지 않은 은나라 유민을 잘 다스려내서 그게 이게 번성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사받은 말을 번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낮 동안 3번 접견을 받게 되었던 일과 같은 상이다. 이건 뭐냐면 아까 강후가 나중에 그 공을 인정받아서 삼공의 지위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삼공의 지위에 오르면 천자가 하루에 3번 접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3번 접견을 받았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이해되시죠? 아주 힘든 일을 노력해서 달성해냈기 때문에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됐던 그 길을 말하는 것이다. 진의 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의 길이 취지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이 다스리기 어려운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힘들게 노력해서 다스려내면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일을 달성할 수 있는지. 쉽게 말하면 진의 길은 성공시키기 쉽지 않은 아주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켜낼 수 있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1단계. 처음에 음이온이 진하는데 꺾이는구나. 1단계 꺾일 거라고 했습니다. 진하는데, 진한다는 거는 말씀드렸죠. 새가 날아오르려고 그 힘들게 노력하는 그 과정입니다. 날아오르려고 아주 푸드덕푸드덕 노력하는데 꺾이는구나. 1단계 꺾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죠. 꺾이는구나. 정하면 기라리라. 예. 그렇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정하면 계속 노력하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신뢰받지 못하더라도 여유를 가지면 허물이 없으리라. 망부,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뭐냐면 은나라 유민들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 백성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 은나라 유민들이 강우를 신뢰할 리가 없죠. 일종의 정복자이기 때문에 원망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신뢰하지 않죠.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더라도 여유를 가지면 허물이 없으리라.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 당연하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받지 못하더라도 여유를 가지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져라. 1단계에서는 실패하더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2단계 보겠습니다. 2단계. 음이 두 번째 또온이 진하는데 근심하는구나. 아까 1단계는 꺾인다고 했는데 지금 조금 나아졌습니다. 꺾이는 건 아니고 역시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아서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구나. 근심은 따를 것이나 아까 꺾이는 거하고는 좀 나아졌죠. 상황이. 노력을 통해서 조금 나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정하면 길하리라.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말고 정하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왕모로부터 그윽하게 지켜주는 복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단계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꺾였죠. 실패했습니다. 2단계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역시 잘 안 돼서 근심이 따릅니다. 그런데 정하면 역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왕모로부터 그윽하게 지켜주는 복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왕필이 뭐라고 주석을 달았냐 하면 어머니죠. 어머니라는 존재는 안에 있으면서 덕을 이루는 존재다. 예. 어둠 속에서도 성을 꺾이지 않고 세우니 어둠 역시 응하는 것이다. 참 멋지죠. 입성어암 암역응지. 어둠 속에서도 성을 세우니, 성이라는 거는 우리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아니면 오늘날에도 우리 유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성이죠. 성. 진실무망함. 어둠 속에서도 남들이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세를 흩뜨리지 않고 진실무망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성을 다하는 것이죠. 예. 어둠 속에서도 성을 세우니 어둠 역시 응하는 것이다. 예. 어둠 속에서도 성한 태도를 성을 세우려는 태도를 잃지 않으니 어둠조차도 감동해서 그 노력에 응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때문에 이 왕모로부터 그윽하게 지켜주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 왕모에 대한 그 해석은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예. 그 중에 일단은 공통되는 건 뭐냐면 왕필이 정확히 지적했는데 어머니라는 존재는 안에 있으면서 덕을 이루는 존재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1단계 2단계 음이죠. 일때 도와주는, 왜 이게 아버지가 아닌가? 왜 왕의 아버지가 아니고 왜 왕의 어머니인가? 음이기 때문에 이게 양이었으면 왕부일 텐데 음이니까 왕모죠. 예. 또 하나는 이 주역의 모태가 되는 귀장역을 탄생시킨 은나라는 모계사회였습니다. 모계사회. 저는 사실은 이 왕모가 모계사회, 은나라의 그 모계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네. 가령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대비마마가 아주 권력이 막강하죠. 왕의 어머니. 우리 한반도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동이족의 한 지파죠. 지파.
이 귀장역을 낳은 그 동이족하고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신 지파죠, 지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듯이 동이족이라는 큰 족속이 있는데 그 안에는 여러 지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나라를 세운 그 중원에 있는 동이족 지파도 있고 한반도에 거주했던 우리 선조들도 있고 이 지파죠. 예. 최소한 어떤 그 문화적인 공통점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갑골문을 은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글이라고 했습니다. 글. 우리가 오늘날 글이라고 하죠. 글. 예. 전 세계에서 문자를 글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나라 때 갑골문을 글이라고 했다는 거죠. 예. 이런 게 바로 그 은나라를 건국했던 동이족과 한반도 거주했던 우리 동이족이 분명히 어떤 이 코드가 문화적 코드가 통하는 그런 같은 족속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한 가지 시사점이 되겠지요. 예. 그래서 이런 그런 영향 때문에 여기 왕모가 등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이 왕모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분분한데 공통적으로는 뭐냐 하면 의외의 곳에서 도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의외의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예. 이렇게 1단계 노력했다가 꺾이고 2단계도 노력하는데 뭐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성을 잃지 않으니 어둠조차도 감동해서 돕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이쪽에서 내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곳에서 도움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온갖 정성을 다하면 하늘조차도 감동해서 돕는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것을 이제 그 표현을 왕모로부터 도움이 따른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지극정성을 다하면 그렇게 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이 따르는 일이 있더라. 이게 저민들이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 때문에 이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3단계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3단계로 가면 음인데 3단계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무리가 이제 믿음을 허락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강우가 이제 은혜 유민들을 다스리라고 그 분봉을 받았는데 1단계, 2단계 실패하다가 3단계로 가니 이게 음이죠. 이렇게 되면 이게 곤괴가 됩니다. 8괴에서 곤괴. 곤괴의 특성은 순명하는 것입니다. 순명. 1, 2, 3단계 이렇게 해서 곤괴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 은혜 유민들이 믿음을 허락하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강우가 그렇게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되고 하는데도 온갖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기울이고 진실무망함을 다하니까 3단계가 됐을 때 은혜 유민들이 강호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무리가 믿음을 허락하리라는 거죠. 회가 사라지리라. 이렇게 돼. 예.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이루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나왔죠? 1, 2, 3단계. 3번 이렇게 노력을 하면 어둠 속에서도 그 진실무망함을 잃지 않는 노력을 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이 따르고 그렇게 해서 3단계가 되면 드디어 그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이 드디어 마음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4단계 양효가 오죠. 4단계. 양이 4번째에 오니 진하는데 석서처럼 정하니 위태로우리라. 석서정. 이 정하다는 것은 뭐 계속 나오죠. 예,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 그 은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정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쓴 책에는 이 정하다는 것의 종류를 쭉 이 주역에 보이는 종류를 나열해 놨는데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하다. 은나라 사람들은 아주 정한 사람들, 올곧은 사람들, 그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그 어떤 마땅한 사명을 다하려고 올곧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하다는 게 그냥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에스키모 사람들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수십 종을 구분한다지요. 네. 그처럼 은나라 사람들은 아주 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올곧은 자세 이걸 여러 가지로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석서정입니다. 석서정. 석서처럼 정하다. 이 석서라는 동물은 그
설치류인데 그 온갖 곡식을 다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맹렬한 기세로 자기가 추구할 바를 아주 맹렬한 기세로 추구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석수처럼 정하다는 것은 좀 지나칠 정도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맹렬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단계에는 양효가 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못다한 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4단계 드디어 양효가 왔을 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맹렬하게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렇게 하면 이게 너무 맹렬한 기세로 하기 때문에 위태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위태롭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대신에 흉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해도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그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5단계로 가면 해결이 됩니다. 5단계 보시죠. 음이 5번째에 오면 회가 사라지리라. 뭐냐면 이렇게 1, 2, 3단계 순명을 이루면 4단계에는 맹렬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너무 맹렬하기 때문에 좀 위태로움이 있죠. 근데 5단계에 이제 새로 다시 한번 음이 오면 이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4단계에 좀 위태위태했던 것이 5단계에 음이 오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 음이 왔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여기와 같습니다. 그 진실무망함으로 그 진실무망함을 다하는 것이죠. 4단계에 맹렬하게 뭘 했더라도 5단계에 다시 가서 진실무망함을 보여주면 아 역시 저 사람은 그 진실무망한 사람이다. 4단계에 좀 맹렬하게 그 했던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이 5번째에 오면 이제 회가 사라지리라. 득실을 근심하지 말고 왕하면 길하리라. 분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단계에 다시 음이 와서 진실무망한 태도를 보여주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좀 우려하던 그 회가 사라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득실을 근심하지 말고 뭐 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이거 근심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하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 나아가면 길할 것이다. 분리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단계입니다. 6단계. 극상의 자리에 양이 오니 그 뿔에까지 진하는 상이다. 오직 예함으로써 읍을 치면 위태로우나 길하며 허물이 없으리라. 정하면 오히려 인색한 결과가 되리라. 이 6단계는 또 양이 왔지요. 그러니까 뭔가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양이 왔기 때문에. 이 음효, 양효, 음효, 양효에 따른 그 효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 그 주역에서 괴상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효가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텐데 한번 보실까요? 극상의 자리에 양이 오니 그 뿔에까지 지나는 상이다. 뿔이라는 거는 그 이 동물의 제일 꼭대기죠. 이 발이 제일 약한 단계라면 뿔은 가장 강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6단계로 가면 그 뿔에까지 지나는 상이니 그 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기운이 가장 그 강성해지니까 그 기운을 이용해서 오직 예함으로써 이 유라는 거는 예라는 그 예할 때 예 그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 에너지가 왕성한 에너지를 거부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임으로써 예함으로써 읍을 치면, 읍이라는 건 이웃 나라죠. 이웃 나라를 치면 아주 좀 이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길하며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웃 나라를 친다는 것은 가장 큰 성과죠. 이웃 나라를 정벌한다는 얘기니까 그 가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정하면 오히려 인색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그 에너지가 왕성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밀고 나가면 되지 우물쭈물하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괴는 전반부에서는 순명을 다하고
순명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내면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후반부에서는 이루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이 힘든 일을 애써 이루어낼 때 리듬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체적인 리듬을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진괴를 설명드렸고 시간도 다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